오전에 한 거를 리뷰를 좀 하고 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이해가 조금씩 안 되시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기타 등등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리뷰를 조금 하고 그러고서 진행을 할게요. 오전에 PLC 구조부터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맨 오른쪽에 있는 건 그냥 전원 공급기여서 AC 220V 전원 받아가지고 24V를 만들어내는 건데, 요거는 그 PLC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외부 기기에 전기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요 그 트랜스포머죠. 그 전압 직류전압 공급기를 설치를 해 놓은 거고요. 실제 PLC 부분은 요 부분만 PLC 부분입니다. 그래서 PLC의 맨 오른쪽에 지금 파워 서플라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전원 공급기 파워 서플라이는 이 PLC CPU와 기타 입출력 기기 또는 그 나머지 특수 모듈에 내부적으로 5V 내지는 3.3V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여기 있는 파워 서플라이는. 그리고 그 파워 서플라이 바로 옆에 확대를 해볼까요? 파워 서플라이 바로 옆에는 그 CPU가 있어요. 근데 그 CPU가 그 여기 위에 그 모델명이 써있지요. 글로파의 시리즈는 글로파 시리즈고, 물론 이제 LS 산전, 지금 여기 LG라고 찍혀있는데 지금은 LS 산전으로 바뀌었고요. LS 산전에서 만드는 거고, LS 산전에서 나오는 글로파 시리즈 중에 GM4 그 CPU 기종이 GM4 CPU 기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CPU 위에 표시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PLC CPU가 실행 중이다, 현재 그 연산을 하고 있다, 그럼 런에 불이 들어오고, 정지되어 있으면 스탑에 불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걸 작업자가 수동으로 런과 스탑을 할 수가 있는데, 열쇠를 꽂아가지고 런과 스탑을 만들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럼 모든 PLC CPU가 이런 식으로 생겼냐? 그렇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구성은 똑같게 가겠지만 이러한 열쇠 구멍이 없고 그냥 레버로, 막대기 레버로 해가지고 런스탑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된 것도 있습니다. 일례로 옆에 있는 이제 미쯔비시 같은 장비 같은 경우도 레버로 되어 있어요. 런스탑이. 예, 그 레버를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런스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쇠로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CPU 자체에 프로그램을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와 연결된 그 RS232 시리얼 포트가 있고, 이건 이제 구형 기종 같은 경우는 거의 RS232만 지원을 하고요. 새로 나오는 것들은 USB 포트하고 같이 지원을 하거나, 이제 또는 요즘에는 원체 이제 통신이 중요시 되다 보니까 아예 이더넷 포트 자체가 여기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옆에 실에 있는 미쯔비시 장비도 그 이더넷 포트 자체가 아예 CPU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그때는 이제 RS232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그 이더넷, 그 인터넷 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 프로그램 데이터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 위치도 메이커마다 다릅니다. 여기 글로파 시리즈는 이렇게 밑에 있고요. 미쯔비시 시리즈는 CPU 밑에 있어요. 꽂는 부분이. 그런 차이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배터리는 왜 있냐? 현재 이 안에 지금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어 있는데 그 값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운영 중에 뭐 내가 전원이 나가도 데이터를 잃어버리기 싫은 그런 데이터를 세팅을 해 놓으면 그 전원이 나가도 이 배터리에서 그 데이터 값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CPU도 안에 시계가 있어요. 전자시계. 그걸 이제 RTC라고 하는데, 전자시계가 내장돼 있어서 그 전자시계가 구동이 되게끔 하는 역할도 이 배터리로 합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PC들 그 전원 빼도 시계 돌아가죠. 전원 껐다 켜도 시계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이유가 메인보드 안에 RTC라는 칩이 있어요. 그 메인보드에 시계 배터리가 있어요. 그 시계 배터리, 그 배터리가 하는 역할이 안에 있는 그 시계를 구동시켜 주는 거예요. 물론 얘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은 꼭 교체를 해줘야지 그 데이터를 손실을 안 하지, 손실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워 서플라이가 있고, 이제 CPU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모듈이 있는데, 여기는 입력 모듈이 이제 16점짜리예요. 16개의 스위치나 센서를 연결할 수 있는 건데, 얘는 디지털 입력 기기예요. 즉 온오프 신호만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기기.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센서, 즉
온오프 신호가 나오는 센서만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온오프가 된다는 개념은 전기가 0이면 오프고 전기가 24V로 올라가면 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12V 이상만 인가가 되면 동작을 해요. 예, 이 모듈 자체가. 그래서 이제 12V면 동작을 하냐, 24V만 동작을 하냐, 아니면 12V 이상이면 동작이 되냐, 이런 것들은 이 모듈의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모듈이 바뀌었다 또는 메이커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해당 모듈의 매뉴얼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은 참 교재 안 나눠드렸네. 교재를 일단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6점 모듈을 이제 두 개를 이제 여기다가 연결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입력 모듈의 스위치를 다루려면 24V 전원에다가 스위치를 연결을 하고, 스위치를 연결을 해 놓은 상태에서 1번 스크류에다가 선 하나 연결하고, 중간에 여기에 컴 단자가 있어요. 그 중간에 컴 단자를 이렇게 0V에다 연결을 하면 그 상태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PLC에 00에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직결을 하다 보면은 이 입력 슬롯의 단자에다가 매번 조였다 풀었다 연결하다 보면은 그 나사 이빨이라고 하죠. 탭. 나사 이빨이 이제 망가지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을 할 때는 그 여기 단자에 있는 선들을 전부 다 지금 밑으로 빼놨다고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밑으로 빼놔서 그 선들이 1대1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슬롯에 요 컴포트까지 총 18개입니다. 총 18개가 이렇게 1대1로 지금 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슬롯은 요쪽에 두 번째 슬롯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세 번째, 즉 2번 슬롯은 2번 슬롯대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어떤 여러분들이 연결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플러스에서 스위치의 컴 단자, 여기는 이제 스위치의 컴이에요. 여기에다 연결하면 A 스위치든 B 스위치든 두 개 다 이제 전기가 들어가겠죠. 그 상태에서 앞에 있는 A 스위치에다가 선을 연결해서 000에다 연결하면은 PLC에 실질적으로는 여기에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직결을 못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교육 장비는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컴 단자가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이 내부에 LED가 있어요. 이 내부에 이렇게. 이 내부에 이렇게 LED가 뭔지는 알죠? 요새 자동차 브레이크 등이 멋있게 이렇게 모양처럼 나오잖아요. 좀 밝게 켜지는 것들. 그게 LED죠. 이게 작은 램프. 그 LED가 이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불이 켜져요. 이 안에서. 근데 그 켜지는 게 여기에 켜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위치 누를 때마다 저게 켜져. 프로그램이랑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전기를 공급을 해서 입력 슬롯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했었고, 두 번째 스위치도 여러분들이 연결했죠. 두 번째 스위치도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 두 번째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내부에 별도로 이렇게 또 LED가 또 있는 겁니다. LED 기호를 삼각형을 써요. 삼각형. LED 라이트 에미트 다이오드라 가지고 그 다이오드의 에미트 단에서 빛이 나온다 이거예요. 걔도 다이오드인데, 다이오드를 전자 기호에서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전자 기호에서 삼각형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 다이오드라는 게 요게 이렇게 또 1번 포트에도 있고 2번 포트에도 있고 3번 포트에도 있고, 매 포트마다 안에 다이오드가 LED가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에 전기 신호가 들어가면 LED가 켜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신호를 CPU가 읽어가는 겁니다. CPU가 읽어가서 신호가 외부에서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를 PLC의 CPU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위치를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해본 게 출력을 연결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기에서는 램프를 테스트를 해봤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램프에 연결하고, 램프에서 200으로 갔습니다. 200에 연결되어 있는 컴 단자에서 여기 0V로 갔죠. 이 상태에서는 동작이 안 돼요. 왜 동작이 안 되냐면 플러스 전기가 쭉 타고 들어가서 램프 거쳐서 여기까지만 와 있어요. 근데 여기 컴 단자와 이 빵빵 사이 내부에
내부에 스위치가 또 있어요.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상에서 QX 0.2.0이 ON이 되면 여기에 있는 스위치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부에 있는 저 스위치가 작동을 하게 되면, 즉 저 스위치가 닫히게 되면 전기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램프가 켜지는 거라고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배선해 놓은 걸 어떻게 해놨냐면, 다 그린다고 치면 플러스에서 스위치 연결하고 스위치에서 각각 입력을 했고요. 뭐 꼭 스위치 A 스위치를 여기다 연결해야 되냐, 엇갈리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연결하겠다, 상관없어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죠. 앞에 있는 스위치 어드레스가 IX 0.0.0인 걸 알아야 되고, 뒤에 있는 스위치가 IX 0.0.0에 연결되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앞에 있는 걸 첫 번째 스위치라는 개념 가정하에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스위치를 연결한 거고, 램프는 여기라고 이렇게 연결했던 거죠. 이렇게 연결한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이 툴 GMWin이라고 하는 거는 PLC 제조사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새 프로젝트 만들어서 폴더 여러분들 거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GM4, 우리 CPU 기종이 GM4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GM4라고? 그죠? 그랬죠? 대답을 안 하시면 계속 물어볼 거예요. 지금 이제 원래 지금 졸린 시간이에요. 우리 이제 3월달 되고 날짜가 더 졸려요. 근데 여기 시골이라 거리 왔다 갔다 해요. 졸지 않도록 잘 해야 돼요. 앉았다가 가려워서 이렇게 하면 쏘여요. 조심하시고. 원래 지금 점심 먹고 하면 졸린 시간이에요. 저도 졸리고. 근데 지금 놓치면 뒤에 가면 못 따라오니까 정신 좀 차리시고, 졸리시면 일어나서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앞에 와서 들으셔도 돼요. 여기 걸터 앉아서 들으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서 CPU 기종이 GM4라는 거 여기 있으니까 선택하셔가지고 GM4 선택하고, 프로젝트 이름은 되도록이면 영문의 숫자로, 한글이나 빈칸은 쓰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거 하실 때도 빈칸 있는 게 별로 좋진 않아요. 우리 프로그램 쪽에서 빈칸 있으면 얘가 딱 있다가, 원래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지만 항상 버그라는 게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버그라는 게 있어서 쭉 하다가 이게 끝인 줄 알아요. 뒤에를 인식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빈칸을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03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누르면 이제 실제 소스 파일이 요겁니다. 요 파일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프로젝트 파일과 프로그램 파일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날라가도 여기 있는 그 확장자가 src 소스의 약자입니다. 요 파일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파일이 날라가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다음 누르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LD 언어, 레더 다이어그램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마침하면은 오른쪽에 프로젝트 창, 여기 지금 PLC 종류가 G4라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CPU 종류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오면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 만약에 GMR로 찍고 왔다, 그럼 여기서 GM4를 다시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 요거 가지고 이제 질문하시면 저한테 혼납니다. 혼나야 이제 머릿속에 쏙 박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 창이 있고, 중간에 작업 창이 있고, 밑에 결과 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여기 작업 창에다 프로그램을 짜는 거고, 그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짠 게 제대로 됐냐, 에러가 있냐, 문제가 있냐, 이러한 것들을 밑에 결과 창에 컴파일러가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A 접점을 짤 때 A 접점 클릭해서 여기다 갖다 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 타이핑하는 시간, 이게 뭐야, 프로그램 작성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밤새요. 이렇게 짜면 이게 현장 가면은 이 라인 수로 만 줄 정도 짠단 말이에요. 언제 짤 거예요? 프로그램 짜는 것, 그 알고리즘 생각하는 것도 머리 아픈데 마우스로 잘라고 그걸 언제 다 하냐고.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빨리 손가락으로 그 키보드로 프로그램을 짜라고 제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 점심시간에 그렇게 다 외우셨어요? 다 외우셨어요? F2, F3 가로 세로 5개밖에 안 되잖아요. 금방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안 외워지면 지금 이거 프로그램 짤 때 마우스로 하지 마시고 단축키 한번, 우리 단축키가 이게 편집에 있다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단축키 편집 도구 한번 보시고, 아 F2구나, 그럼 F2 이렇게 한 10번 정도만 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자연스럽게.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걸 A 접점이라고 했습니다. 평상시에 열려 있는 접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A 접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우스를 그 도구 툴바에 갖다 놓으면 풍선 도움말이 뜨죠. 상시 개접점이라고 해서. 그래서 A 접점 뜨고 이 A 접점 위에서 엔터 쳐서 어드레스를 할당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약속이에요. 글로파는 처음에 퍼센트가 무조건 나오는데 직접 어드레스를 쓸 때는 이거 약속이에요. 그 LS 상태에서 만들 때 어드레스를 쓸 거면 앞에다 퍼센트를 붙여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따라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싫어 이거 안 할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한 다음에 이제 i를 쓸 건데 i는 입력 기기라는 뜻이고 x는 비트라는 뜻인데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비트는 이해하셨죠? 퍼센트 i 0.0.0을 쓸 건데 여기서 맨 앞에 있는 0번은 베이스 번호. 그럼 베이스가 뭐냐? PLC에서 이 뒤에 백판, 이 뒤에 백판, 요게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번호. 그래서 베이스를 확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쪽 커넥터를 연결해가지고 확장을 할 수 있는데 무한정으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CPU가 지원하는 한도까지. GM4는 베이스를 총 4장인가? 총 3장, 총 4장인가? 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GM1은 7개까지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연결해야 될 센서라든지 뭐 기기들이 많다. 그럼 베이스가 확장이 되는 거고 필요 없다. 나 한 장이면 된다. 그럼 베이스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거는 베이스가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는 프로그램 짤 때 무조건 앞자리는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장비는. 그런 다음에 나오는 가운데 숫자는 슬롯 번호입니다. 슬롯 번호. 그래서 슬롯 번호는 CPU를 기준으로 첫 번째 있는 게 0번 슬롯, 두 번째 있는 게 1번 슬롯, 세 번째 있는 게 2번 슬롯, 3번 슬롯, 4번 슬롯. 그래가지고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뒤에 여기 IO4라고 써있는, 여기 이게 이 장비에다 요 앞에 장비인가 보다. IO4라고 써있고 여러분들 것도 빈 슬롯 보시면 거기 슬롯 번호 써있어요. 그죠? 그게 슬롯 번호예요. 이해하셨죠? 좀 요게 어떻게 좀 잘 찍혀서 보이는데 지금 B12M이라고 써있죠? 확인되십니까? 여기만 확인 안 되시는 데도 있을 건데 B12M인데 이 모델명이 B는 베이스 말하는 거 12가 뭐겠어요? 12가 뭐겠어요? 슬롯이 12개짜리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게 8개짜리가 있어요. B8M. 뭐 그런 식으로 숫자를 기준해서 모델명을 확인하시면 되죠.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가 슬롯 번호였고요. 그 다음에 그 끝에가 그 슬롯의 포트 번호, 단자대 번호.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듈로 첫 번째 있는 입력 모듈을 따지면 이 모듈은 총 16개의 스위치나 센서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0번부터 시작을 해요. 항상 우리 디지털 쪽은 0번부터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0번부터 15번까지 있는 건데 그거가 여기 밑에 있는 단자대에다가 1대1로 매칭을 해놓은 거라서 여기 번호가 0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000하고 우리 쓴 거에 000하고 1대1로 매칭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자대 00은 뭐냐면 0번 슬롯에 00 포트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것도 0번 슬롯에 08번 포트란 얘기고 이 뒤쪽에 가면 0번 슬롯에 15번 포트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어차피 베이스는 0번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명판에다가 베이스는 숫자를 넣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i 0.0.0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스위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000에 전기가 흐르고 안에 있는 LED가 켜져서 이 안에 있는 LED가 켜져서 그 값을 CPU가 읽어가면 그 CPU가 읽어갔다는 얘기는 그 값이 1이라는 얘기예요. 신호가 들어오면. 그럼 IX 0.0.0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결이 된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개념으로 IX 0.0.1의 스위치를 연결하면은 그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도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코일에다가 코일을 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처음에는 우리 ABCD라고 해서 그냥 만들었죠. 그냥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하면 ABCD가 켜지는 그 1값이 되는데 이 ABCD는 어디 있는 거냐? CPU 안에 있는 메모리의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걔 이름을 ABCD라고 이름을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퍼센트 Q를 썼는데 Q는 뭐라고요? 출력. q 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출구. 그래서 QUIT. 그래서 QX를 안 써도 돼도 굳이 쓰기 귀찮으면 X 안 쓰고 QX 0.2.0을 썼는데 0.2.0은 어디냐면은 실질적으로는 요건 거고 이제 우리가 실제 연결하는 거는 1대1로 요 슬롯과 2번 슬롯과 여기가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되는 거죠. 0.2.0 포트가. 그럼 이제 이 0.2.0에다가 내가 연결을 만약에 램프를 연결을 했다. 아까처럼 여기에다가 램프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다. 이렇게 연결했다. 그러면은 PLC 프로그램 상태에서 프로그램에서 두 개의 신호가 전부 다 온이 되어 있으면 논리적으로 왼쪽은 왼쪽 모선, 이걸 모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모선은 1값, 논리적으로 1값인데 스위치를 눌러서 얘도 연결이 되고 여기도 연결이 되면 1이라는 값이 논리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QX 0.2.0이 얘도 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온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 컴단자와 0.2.0 사이에 스위치가 있는데 이 내부에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게 램프라면 이런 식으로 램프가 연결되어 있다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전기가 여기까지 흘러와 있을 텐데 스위치가 눌리면 전기가 쭉 통해서 램프가 들어오겠죠. 이해하셨나요? 그게 이제 오전에 배운 겁니다. 물론 이제 요거를 AND 논리라고 했어요. 두 개의 신호가 전부 다 들어왔을 때 출력이 나가는 거, 요거를 AND 논리라고 했고, 그리고 요렇게 된 거는 OR 논리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AND OR 해가지고 입력과 출력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오전에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교재를 제가 나눠 드릴 거예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수업 중에 제가 이제 예제를 계속 내줄 텐데 여기는 이제 예제가 많지 않아서 제가 타이프 치다가 타이프 치기 귀찮아서 많이 안 넣어놨어요. 한 4일 동안 만든 건데 그냥 쓰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나와요. 여기 뭐 왼쪽 모선은 언제나 블루 1값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A 접점은 평상시 열림 접점이다 뭐 이런 거 있고, B 접점 우리 써봤죠. B 접점도 신호가 들어오면 끊어지는 거, 그죠? 오전에 써봤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P 접점, N 접점 이런 것도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코일을 배웠죠. 그래서 무조건 오른쪽에 붙을, 코일은 무조건 오른쪽 모선에만 붙을 수 있습니다. 이거 규칙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대로 접점이 A 접점이 끝에 이렇게 붙을 수는 없어요. 규칙이에요. 저기 반대로 앞에 모선에 코일이 이렇게 붙을 수도 없어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교재 그만 나와 드릴 텐데 여기에 이렇게 뭐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짤 겁니다. 펑션 블록, 펑션 이런 걸 짤 건데, 여기 라인 번호, 행 번호가 있고요. 그 행에다가 그 레이블이라는 걸 나중에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연산 단위, 즉 이만큼이 연산돼서 결국은 이쪽으로 출력이 나가는 건데 그걸 렁이라고 합니다. 렁이라는 개념을 쓰고요. A 접점, B 접점, 가로선, 세로선 다 하신 거고, 나중에 이런 점프 이런 것도 배워요. 점프.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용어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주소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퍼센트는 이제 직접 변수 예약어, 나타나는 예약어고요. 그래서 무조건 약속이기 때문에 써야 되고, I는 입력이라고 했어요. 입력. I는 입력, Q는 출력. 그래서 지금 M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아직. M은 이제 내부 메모리 어드레스를 직접 설정할 때 쓰는 게 M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슬롯, 베이스 번호, 그리고 슬롯 번호, 그 다음이 이제 그 슬롯에서의 포트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위치에 지금 X는 안 썼는데 X를 쓰던지 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X나 요거만 쓸 수 있냐? 그게 아니라 B를 쓸 수도 있고요, W를 쓸 수도 있고 D나 A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데이터 타입 공부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하는 거는 1비트 단위로 연산을 하는 거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8비트 단위나 16비트 단위로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걸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교재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얘로 이렇게 달아놨죠. 이게 요거는 이제 3번 베이스까지 쓴다는 얘기겠죠. 얘가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교재를 참고해서 시뮬레이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놓고 기계가 없어도 해놓고 도구에 가시면 시뮬레이터 시작을 누르시면 이런 게 뜹니다. 얘가 뜨는데 그 열쇠로 런에다 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런에 놓는다는 개념으로 런을 찍습니다. 이렇게 런을 찍은 다음에 스위치를 연결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이 시뮬레이터에서는. 그래서 입력 슬롯에 요 네모난 박스를 점을 클릭을 하면 스위치를 누른 거예요. 이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스위치를 뗀 거예요. 근데 요게 에러가 많아요. 버그가 많아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윈도우에서 지금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쓰다 보면 에러 안 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요거 말고 글로파 말고 최근에 나오는 그 XG5000이라는 XT 시리즈에서 쓰는 XG50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걔는 에러 없어요. 걔는 그냥 쓰시면 되고, 얘는 오히려 에러가 있어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장비가 있으니까 장비 위주로 교육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QX 0.2.0이라고 어드레스를 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켜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옆 사람이 쓰고 있으면 당장 뭐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시뮬레이터로 당장 구동을 해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교재에 나와요. 그리고 아까 이건 설명드렸죠?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접속하고 쓰기 하고 런 시키고 모니터 시작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급해가지고 한 방에 처리하는 단축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건 또 없앴더라고요. XG5000이라는 프로그램이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한 방에 하는 단축키가 없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여기다가 QX 0.2.0을 달 거고요. 여기다가 %ix 0.0.1을 달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프로그램 해보십시오.